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내니스토리를 사랑해주신 전국의 여러 구독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은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퇴가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은퇴가 가정생활, 특히나 부부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은퇴 남편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생활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여러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생기는 이제 자녀의 출생, 그 다음에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교육시키고 또 성장한 자식들을 또 결혼시켜야 하던 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부 당사자 간에 바로 맞닥치는 문제가 이제 배우자의 은퇴입니다. 은퇴라는 것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은퇴, 다시 말씀드려 강요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변곡점들은 부부 두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마포 백수. 예, 마포, 서울에 있는 마포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그만두고 집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마포 백수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란 뜻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 이제 그런 다의적인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은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드롬은 하나의 증후군을 말하는 건데요. 은퇴 증후군과 은퇴 남편 증후군 이렇게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퇴 증후군은 은퇴한 사람들이 겪는 은퇴 전후의 정신적인 혼란이나 분노, 좌절감, 내지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은퇴 남편 증후군은 은퇴한 남편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아내들이 심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이유 없이 아프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은퇴 남편 증후군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알았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의 원인은 이제 첫째는 이제 생활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아침이면 이제 불현하게 밥 먹고 직장으로 달려가던 남편이 어느 날 아내 입장에서 보면 집에 계속 있습니다. 밥 달라고 그러고 삼식이 아시잖아요.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남자. 반찬이 어떻다는 둥 이런저런 얘기하죠. 이제 아내들은 슬슬 이제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양반이 빨리 밥 먹고 어디 가야지 나도 좀 개인적으로 일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좀 그러는데 이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밥을 안 차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 꼼짝 문제 메워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제 남편 살이라고 그러죠. 예. 남편 챙기는 일에 또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짜증이 나고 골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은퇴하면은 좋죠. 자기가 늘 하고 싶었던 등산, 바둑 이런 술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실증도 나고 이제 다 떨어져 나가죠. 본인이 직장 내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었던 여러 사회관계, 사회적 친구들, 사회에서 만났던 여러 지인들 슬슬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슬슬 이제 외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 없고요. 또 어떻게 아침에 어디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조금 저게 옛날에 나보다도 못했는데 저놈은 지금도 지금도 저기 어디 가면서 돈 얼마라도 벌고 그러는데 이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은퇴 시점에 이제 주로 관심 사항들이 되는 것이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취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실버 산업이나 이런 노년학 내지는 은퇴를 전문으로 하시는 또 그런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보험회사들 위주로 은퇴연구소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쪽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생활 패턴이 변한다는 것은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역할 분담이 돼 있었죠. 남편은 아침에 일하러 가고 부인은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지경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역할 분담에 따라서 딱딱 하고 그동안 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또 애들 분가시키는 것까지 하고 나면 부부는 덩그머니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그렇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뭐 영화 스토리 같지만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또 그냥 밍숭맹숭해집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나는 죽어서도 다음 생에서 이 사람과 이 배우자와 다시 살겠다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쏟아져 옵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가장들은 본인의 노후 대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 관사하고 생활 영위하느라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실이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뭐 돈을 어떻게 굴리고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비율에 있는 돈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지 보통 평범한 필부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든 자료를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입증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고령자 인구들이 생각할 때 부부가 생각할 때 노후 생활비라는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연령은 50대에서부터 60대, 70대, 80대 이상 그렇게 나눴고 지역은 서울광역시 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최소한에 갖고야 되는 돈이 얼마냐. 두 번째는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적정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항을 구성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최소와 적정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니까 꼭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보통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노후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는 192만 원, 개인은 11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남자가 201만 원, 여자가 190만 원인데 아마도 남자가 쓸 때가 있을까요? 아니면 호랩이나 과부를 놓고 보면 과부는 그래도 꾸준하게 쪼물락쪼물락 뭘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호랩이들 살기 쉽지 않다고들 옛날부터 그런 말씀 해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50대는 최소한 부부가 215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80대 이상으로 가면 한 15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좀 편차가 큽니다. 서울은 225만 원 정도, 광역시는 193만 원,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86만 원 정도가 최소한 두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또 본인들이 주관적이지만 적정하다고 보는 생활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부 기준은 268만 원, 개인은 16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남자가 조금 많은 것은 아까 최소 노후 생활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는 부부가 한 296만 원 정도, 조금 이제 금액이 좀 커지고요. 80대가 213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거주 지역에 따라 좀 보시면 서울은 거의 320만 원대에 육박합니다. 부부가 최소한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어디 문화비도 쓰고 그러려면 한 달에 한 32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광역시 도로 내려갈수록 조금 작지만
도 단위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설문조사에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니까 왜 나는 저것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짜증내시거나 이렇게 뭐 저걸 이렇게 찍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 은퇴증후군 그리고 은퇴 남편 증후군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요.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부부 상담 내지는 카운셀링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대화나 본인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증상이고 이것은 반드시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저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번 우리 집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대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사건들에 대해서 혼자서 너무 끙끙대는 것보다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내니스토리 TV를 개국 이래로 많이 성원해 주신 전국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니스토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